날씨는 덥고 시간은 다가오고 공부는 안 돼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은 시작론입니다.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 수요 공부, 그걸 경제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제론. 그걸 경제론이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수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 변동도 했잖아요. 그다음 묶어서 경제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작론인데 이제 빨리 해보게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최근 5년 동안 기출문제면 그럼 부동산학교는 5년이면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5년이면 몇 문제입니까? 200문제입니다. 200문제. 그것만 정확히 알고 가서 떨어졌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출문제 가장 중요해요. 모의고사 막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가봅시다. 시작론. 시장론은 제3편 이렇게 되는데 시장론은 6개의 꼭지를 배워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특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효율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 초과이윤 여부.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택 시장에서 주택 이용가 현상과 주거 분리, 이거 배울 거고, 여기까지가 시장론 전반부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그나마 잘 따라와요. 근데 이제 시장론 후반부로 가면 복잡해져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양놈들 그랬습니다.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오늘 다른 나라 사람들 몇 명을 배우게 되냐면 16명인가 이름을 들어볼 거라고. 그래서 그 양놈들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지대이론이 나와요. 지대이론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양놈이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지대이론에서 7명이 등장합니다. 7명. 그러면 지대이론에서 제가 중요한 게 5명이니까 5명 한번 써볼게요. 리카도, 차액지대. 그럼 리카도, 차액지대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말은 비옥도. 또 그다음에 마르크스가 우리를 가장 편하게 해요. 마르크스는 공부할 게 하나도 없거든. 마르크스는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한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튀넨, 뭐가 생각납니까? 위치, 수송비, 고립구기로, 동심원이론,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튀넨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알론소가 나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입찰지대. 근데 입찰지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 가장 높은, 그 말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알론소 끝났습니다. 누구? 마샬의 준지대. 단기에서 발생하고 영구의 지대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X. 이렇게. 여기 5사람에다가 또 2사람이 더 추가돼. 누구하고 누굴까요? 파레토, 그 다음에 헤이그. 이렇게 해서 7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대이론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도시공간구조 나옵니다. 도시공간구조. 도시공간구조는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이렇게 동심원, 선형, 다핵심. 사람 이름 나올 줄 알았죠? 사람 이름 안 나고 동심원이론. 이걸 우리는 동선다라고 그래요. 동선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3개 이론 중에서 도로망, 교통망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요? 선형 이론입니다. 그러면 실증이란 말 나와. 실증 난다 그게 아니라 실제 증명했다. 실증 이렇게 나와. 실증. 이렇게. 그러면 실증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이론일까? 동심원. 동심원 옆에 있잖아 이렇게. 실증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심원 이론은 1924년에 미국의 시카고시의 도시 공간 구조를 그대로 만들어낸 게 동심원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증했다 이런 말 나온다고. 이렇게. 자, 요 3개 이론 중에서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 구조에 응용한 이론이 뭡니까? 동심원. 이렇게. 그것도 2번이나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고, 여기 다핵심 이론은요, 해리스와 울만이야. 그럼 여기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4명 나와. 4명. 버제스, 호이트. 여기 다핵심에서는 2명 나와요. 해리스하고 울만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입지론이 나오죠. 입지론은 상업입지하고 공업입지가 있는데 시험은 뭐가 잘 나온다? 상업입지가 훨씬 더 잘 나와. 공업입지는 거의 안 나오고 한 4년에 한 번꼴로 나오고 상업입지. 자, 공업입지. 그럼 상업입지에서는 상권에 관한 이론. 네일리, 컨버스, 허프, 크리스탈러, 그 다음에 넬슨 이 정도. 이렇게. 자, 됐습니다. 벌써 가슴이 먹먹해집니까?
벌써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두 개 해볼게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시장, 부동산 시장하고 효율적 시장으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 자, 봅시다. 그리고 현재 최근 44쪽에 자, 이 부분 지금 제가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왜 시험에 안 나오는지 책에서 이렇게 해놨냐?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논리가 전개되니까 이거 해놨지 이거에 시험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 결정하고 이런 거 내지 않아요.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첫 번째 화면에서 시장은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완전 경쟁하고 불안정인 시장으로 나눕니다. 그럼 우리가 경제학 공부를 한다면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시장이고 불안정인 시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경제학 공부한 게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배우잖아요. 그 부동산 시장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그거 말하면 돼요. 완전 불안전? 불안전. 완전 경쟁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책에만 있는 거지. 그래서 불안정인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정인 시장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불안정인 시장에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그 불안정인 시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정인 시장이야. 그럼 독점이 나오거나 과점이 나오거나 아 이건 불안정인 시장이다. 이렇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디인데? 불안정인 시장이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게 그 부동산 시장의 특징 첫 번째가 뭡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징 불안정인 시장이다. 불안정인 시장. 이거는 한 15년 전에 그 무렵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 그 무렵에 몇 번 내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OX, X 이제 하나 알게 됐습니다. 이제 완전 경쟁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비교해 볼게요. 비교. 완전 경쟁 시장, 부동산 시장 비교. 이제 이 부분은 중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단독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곧잘 냅니다. 여러분 책은 표 만드는 게 아니라 내용을 있는데 표를 안 만들어 놓고 제가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냐면 그럼 44쪽이야. 여기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여기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다 불안정이다? 불안정이다. 그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왜 불안정인 시장인가를 가끔씩 물어본다고 이렇게. 자,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대기한 조건이 있는데 요 안정인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다. 요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다 소수다 이거 물어보지 않는다고. 요거 물어본 거죠. 요거 부동산 시장. 그럼 안정 경쟁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인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동산은 비싸, 고가성, 그다음에 법적 규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일까 소수일까? 소수예요. 소수. 그렇죠? 그러면 소수의 시장 참여자 이게 이제 이 말이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다 그 말이에요. 소수다. 그러면 다른 말로 소수의 시장 참여자, 시장 참가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시장 참여자가 수요자 공급자라는 소리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소설책을 쓰는 거야. 봐봐요. 이렇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수요자 공급자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근데 부동산은 비싸고 법적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고 그걸 소수의 시장 참여자라고 하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이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소설책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낸다고. 고가성은 법적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되셨죠? 예, 됐네. 애우는 게 아닙니다. 느끼는 거지. 두 번째, 상품의 동질성.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래되는 상품이 다 똑같을 때 그게 완전인 시장이야. 자, 이 교실만 봐봐요. 다른 데 보지 마. 이 교실만 보면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이 교실에서 똑같은 물건들이 있어요. 요 책상 다 똑같잖아요. 책상. 이 안에서 보면 이 교실 안에서만 보면 책상 시장은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완전이잖아요. 똑같은 상품이 거래되니까. 완전. 그런데 요 5층에 있는 책상하고 우리 학원의 책상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책상도 똑같은 책상이 없다는 거지. 그럼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 그런 뜻이라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수요자 공급자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상품이 다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부동산으로 옵시다. 부동산으로 오면 부동산에서 아주 강력한 특성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걸 상품의 비표준화라고 그래. 상품의 비표준화. 예전에 20년 전에는 요 B자를 빼고 나온다고. B자를 빼고.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표준화된다 이렇게 냈다고.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
요즘은 그렇게 내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상품이 다 똑같을 때 완전균형 시장인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비표준화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이 된다. OX? O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최근에 31회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을, 토지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OX? O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은 나왔네요. 여기는 이제 몇 가지, 두 가지 더 이야기할 건데 이제 네 가지, 여기 이제 네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주면 그러면 완전균형 시장이야. 그럼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안정균형입니까? 안 해요.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야 안정균형이에요. 그럼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럼 세 가지는 성립하는데 하나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럼 불안정균형 시장입니다. 예? 그럼 결론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균형 시장이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도 좀 시험에 냈다고 최근에. 진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 돼. 그게 진입과 탈퇴가 자유가 있다. 이래야만이 완전균형 시장이 된다고. 우리가 볼펜 시장에 들어간다. 그럼 볼펜 사러 가면 그게 시장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볼펜 사러 갈 때 무슨 장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볼펜은 언제든지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볼펜 시장은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가 있어요. 다만 볼펜 시장은 왜 안정균형 시장이 안 되냐면 볼펜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균형 시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정균형 시장이 되려면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비싸요. 그 다음에 법적 규제가 있어요. 법적 규제. 그래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아요. 글쎄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타워팰리스 있잖아요. 타워팰리스 시장에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비싸니까. 타워팰리스 시장이 비싸니까. 그럼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비싸니까 진입에 장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지? 그럼 진입 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OX? O. 그렇게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워팰리스 시장에 저는 들어갈 수가 없죠. 왜? 비싸니까. 근데 저는 타워팰리스에 들어갈 수는 있죠.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또 이해를 못한다. 내가 타워팰리스는 들어갈 수는 있잖아. 근데 타워팰리스 시장은 못 들어가지. 맞지? 응? 안타깝다.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이게 점도 있다. 예?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지. 고가성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게 만들고 진입 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OX? 시험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법적 규제 하고 있잖아요. 이 법적 규제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가 되고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해요. 법적 규제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을 보면 원칙은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서 주말 체험 농장은 사게끔 돼 있죠. 그거 다 없애야 됩니다. 그거 없애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투기합니다. 다. 여러분 청문회 할 때 봐봐요. 어느 한 명이라도 거기 농지 안 산 사람 있는가 봐봐요. 없어요. 다 투기합니다. 예외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공법은 예외를 만드는 순간 투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예?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 그냥 집에서 자면 되지 뭘 가서 여가 생활이야. 여가 생활. 무슨 여가 생활. 다 투기하면서. 그러잖아요. 그게 법적 규제입니다. 법적 규제. 아주 젊은 정치인 아버지도 제주도에 그렇게 농지 사서 농지법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정치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일이다 하잖아요. 그렇게 뻔뻔스러우면 안 되지. 이렇게. 자, 이제 그만하고. 자, 그러면 진입 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맞죠? 그러네. 예? 자, 마지막에 정보의 안전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완전균형이야. 그런데 부동산은 거래의 비공개성이라는 강력한 특성이 있어요. 그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불안전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죠. 그럼 최근에 시험에 출제했던 거 볼까요?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진입 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거래의 비공개성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됐죠? 난 더 이상 못해. 죽을 때까지 못하거든. 자, 결론 나왔어요. 자, 출제했던 거 최근에 여러분 책에 없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 없은 거니까 보자고요. 1번 진입 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29회 때. 그럼 31회 때 가볼까요?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정인 시장으로 만드는 원인이다. 요인이다. 맞죠? 이렇게 이제 이거 하나 끝났고 이제 큰 틀에서 부동산 시장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 결론은 부동산 시장 완전 불안전? 불안전. 예. 자, 부동산 시장의 이제 기능과 특성인데 기능이 역할이거든요. 기능은 시험에 출제는 하는데 틀린 말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막 외울 필요도 없어요.
모든 시장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은 어떤 역할이냐면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가격 결정이에요.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 물건을 사고 판다는 뭐라고 그래요? 자원을 배분한다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자, 가격 창조, 가격 형성 나왔습니다. 가격 창조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결정될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죠. 그게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요 밑에 거 23회 때 출제했고 요 위에 것은 작년에 33회 때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가격을 창조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밑에 그냥 가격을 창조한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거 보고 나서 외운다. 그러면 뭔가 공부를 잘못한 거라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된가 볼까요? 매도인이 있을 거고 매수인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매도인이 이거 팔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이거 12억에 팔게요. 이렇게 했다고. 이 12억이 매도인이 요구하는 가격이야. 매도인이 요구하는 가격. 이 매도인이 요구하는 가격을 매도인이 제한하는 가격이라고 그래. 살 사람이 온 거야. 여기 살 사람이. 그럼 내가 주인이고 매도인이고 살 사람이 오니까 매도인이 12억에 사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 12억이 매도인 제한 가격, 매도인 요구 가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매수인은 이거 사러 와서 내가 8억에 살게요. 10억에 살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매수인이 8억에 산대요. 이렇게. 그 매도인은 12억에 판다고 하고 매수인은 8억에 산다고 하면 가격이 결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매도인은 12억에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매도인이 10억에 이제 내놨어요. 그 매수인은 8억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10억에 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 제한 가격 10억, 매수인 제한 가격 10억, 매도인 요구한 가격 10억. 그럼 가격은 얼마? 10억. 그게 이거죠. 자, 가격 결정됐습니다. 그럼 이 가격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건데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자원을 배분한다고. 자원을.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자원이거든요. 그 부동산은 공간입니까? 아닙니까? 공간. 그래서 공간을 배분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부동산 시장은 공간을 배분한다. OX? 공간이 부동산이니까. 소유권을 할당한다 그래. 소유권 할당이 소유권을 배분한다. 여러분이 302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 302호가 여러분에게 할당됐다, 배당됐다, 배분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런 거 나오도 안 해요. 이런 거 나왔다. 이게 나왔다. 그러면 제가 손에 장을 묻힌다. 장을 지진 게 아니라 장을 지지면 안 되지. 장을 묻힌다. 어떻게 간장게장 묻힌다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이제 1번이 가끔씩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하곡동에 이 토지가 있습니다. 하곡동에. 그럼 이 토지가 어떤 용도로 이용할까? 농지가 될지 이게 도로가 될지 공원이 될지 뭐 어떻게 결정될까? 갑이란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10억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을은 8억만 제시해요. 누가 이 토지 이용해요? 갑이 이용하는 거죠. 그럼 어떤 토지 이용은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 형태가 결정되는 거야. 갑이 이 토지를 이용할 거고 갑이 여기다 공원 만든대. 공원. 그게 이 말이야. 토지 이용 형태의 결정. 그럼 부동산 시장은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부동산 시장은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OX? 뭐라고? 그럼 어떻게?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자, 다 끝났네요. 예?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또는 특징 갑니다. 그러니까 기능보다는 특성이 중요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의 특징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다 부정적으로 나타나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특성. 여기 부동산의 특성이 있네요. 그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오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예전에는 아주 단골 손님이었는데 요즘은 좀 출제가 뜸합니다. 한 2년에 한 번꼴로 3년에 한 번꼴로. 예전에는 그냥 100% 나왔어요. 매년. 그럼 특징은 한마디로 뭐예요? 불안정한 시장이다. 이거 배웠잖아요. 불안정한 시장이라고. 근데 이제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이런 게 있죠. 부동성이 있죠. 부동성. 그 부동성이 나오면 생각나는 것은 모든 것을 지역별로 만든다. 국지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시장이다. 지역별 시장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국지적 시장이다. 부동성 때문에. 그러면 지역별로 모든 게 달라진다. 됐잖아요. 지역별로 수요 공급, 경기 변동, 시장 상태 다 달라진다. 자, 2번은 부동산의 유형이 뭘까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규모는 20평대, 30평대, 40평대 이렇게 품질 등에 따라서 하위 시장이 된다. 전체 부동산 시장이 있고 여기는 20평대, 30평대 이런 식으로 있다는 소리. 이렇게.
그럼 이제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국제화된다, 지역화된다. 지역별로 동일한 가격입니까? 지역별로 다른 가격입니까? 다른 가격이다. 지역 나오고 끝날 때는 다르다로 끝나야 돼. 다르다. 지역별로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지역별로 달라진다. 무엇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지역별로 1번 가격, 2번 수요 공급, 3번 경기 상태, 4번 시장의 상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지역별로 모든 게 달라진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서 이런 거 배웠죠.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불비 다르다. 그 다르다가 뭐예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역별로, 도시별로, 용도별로 다르다. 여기잖아요. 지역별로 부동산 경기 상태가 다르다. 그게 경기 변동이 다르다 이 뜻이라고 이게. 자, 이제 부동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개별성이 있어요. 그럼 개별성 그러면 생각나는 게 B자야, B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에서 B자란 말 나온단 말이에요. B자. 어떻게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 비공개성 이렇게. 그럼 개별성 때문에. 그러면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비표준화됩니다. 시장이 비조직화됩니다.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됩니다. 시험은 요즘은 요거 좀 안 내요. 예전에 단고스님 내다가 예전에 이렇게 냈어요. 개별성은 부동산 상품을 표준화시킨다. 시장을 조직화시킨다. 거래를 공개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냈다고 이렇게. 그런데 B자를 빼버리면 틀린 말이고 B자가 다 들어가야 되고 최근에 이제 요거 냈죠. 요거. 그러니까 거래 비공개성 어느 조건으로 샀다 팔았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개별성 때문에. 그러면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 수집이 곤란하면 정보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모든 게 다 공개돼. 모든 게. 그러면 정보가 수집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정보를 비공개되니까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 비용이 들어가고 부동산 거래할 때 비용이 들어가고 그럼 진입 장벽이 있고 그럼 시장이 불안전해지고 그러면 거래의 비공개성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OX, 이렇게. 무조건 불안전하게 만든다. 그러면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B자 다 끝났네요. 자, 이제 한 5번인가 6번 나왔던 거 해볼까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영위할까 곤란할까? 곤란.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왜곡시켜. 단기적 왜곡. 장단기적으로 왜곡 그러면 틀린 말이야. 단기만 가격을 왜곡시켜. 단기만. 자, 그 다음부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5번. 엄청나게 많게 정부가 개입해요. 옷 시장에 내가 옷 사러 갈 때 옷 시장에 정부가 개입합니까? 그렇지 않죠.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한다. 이걸 가다한 정부의 개입 그래요.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 기능이 떨어져요. 시장 기능이 떨어지고 시장이 불안전해지고 가격을 왜곡시켜버려요. 정부가 개입해서.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왜곡시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 이게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울의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지금 시장 논리에 맡겨놨다. 그냥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놨더니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 700만 원 받으라고 그래. 가격이 왜곡되잖아요. 그럼 정부의 시장 개입은 가격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OX, O 이렇게 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OX, O 그렇게. 정보의 비대칭 또는 비대칭성인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정보가 다르다. 그럼 가격이 잘못될 수 있다.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이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 팔라고 내놓으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개별성은 다 다르다. 대체가 불가능하다. 비대체성. 그러면 개별성은 비대체성이다. 바꿔 쓸 수도 힘들다. 요 공매라는 게 공매 또는 공매도 그런 공매도. 이거는 주식시장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내가 주식 없는데 주식을 빌려서 팔고 다시 그 주식을 갚아주는 게 공매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식을 빌려서 팔고 갚아주려면 내가 현대자동차 주식을 빌려서 팔고 다른 회사 주식을 갚아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갚아줘야 돼. 그게 공매야.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 있어야만이 공매가 되는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없으니까 공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한 번 냈어요. 31회 때.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징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징 그러면 첫 번째 불안정 경쟁, 두 번째 국지적 시장.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 나왔어. 중강성. 여기 중강성. 그러니까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지금부터 이제 배우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딱 나오면 불안정 경제, 국지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OX, X,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 그럼 이제 효율적 시장으로 가볼게요.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은 46페이지부터 있네요. 그럼 효율적 시장은 46페이지, 47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47페이지는 계산 문제입니다. 효율적 시장에서 계산 문제가 엄청 쉬워요. 이게 47페이지 계산 문제가. 그런데 애석하게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출제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계산 문제 10문제 중에서 가장 쉬웠던 문제가 여기 47페이지 있는 정보가치 계산 문제 있다고. 이게 가장 쉬운데 너무 애석해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럼 효율적 시장은 계산 문제 하나 포함해서 이제 3가지 사항을 배워요. 초과 이윤하고 무슨 할당 효율적 시장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과 이윤 요구입니다. 초과 이윤. 그럼 효율적 시장 이제 설명을 볼게요. 어떤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시장 가치에 반영되면 그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개념인데 얘도 한 2번 냈습니다. 그럼 효율적 시장이 뭐냐? 하곡동이 개발된다. 이런 정보가 있다. 그러면 하곡동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런 것 정보가 반영됐다고 한다고. 그 시장이 효율적 시장입니다. 모의고사 봤는데 결혼 점수가 32.5 나왔다. 그래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럼 매우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렇지? 그 어떤 충격적인 정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간다. 그럼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곡역 일대가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 하곡역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변동했다. 그럼 그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고. 근데 하곡역 일대가 환승역이 된다고 아침에 정부에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곡역 일대의 부동산 가격은 전혀 변화가 없다. 그 시장은 정보를 반영하지 않았다. 비효율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개념 필요 없어. 이제 개념 갖고 장난치지 않을 거니까. 그럼 결국은 효율적 시장은 정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보예요. 정보. 근데 정보가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요 3개를 모든 정보라고 그래요. 모든 정보. 3개를. 그러니까 모든 정보 그러면 요 3가지야. 그러면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요 2가지는 이미 공개된 정보예요. 공개된 정보. 공개된 정보, 공포된 정보 그래요. 그럼 미래의 정보는 공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럼 이런 말 나와요. 자, 새롭게 공포된 정보 그래요. 새롭게 공포된, 시험 지문에 새롭게 공포된 정보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정보입니까? 미래 정보라 하면 안 돼.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야. 새롭게 공포된 정보. 공포됐잖아. 공개됐잖아요. 그럼 미래 정보가 아닌 거지. 아닌 거지? 그러면 현재의 정보가 되는 거지. 네? 새롭게 공포된 정보 그러면 현재의 정보를 뜻합니다. 자, 이 3개 정보 중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현재의 정보까지. 미래 정보는 불법적입니다. 미래 정보 이용하면. 이제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 정보가 우수한 정보입니다. 좋은 정보란 소리야. 이제 여기서 효율적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럼 과거의 정보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정보가 우수한 정보다. 그러면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하곡동에 대해서 현재의 정보까지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미래의 정보까지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럼 다른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효율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자, 이제 효율적 시장이 개념이 끝났고 효율적 시장이 3가지가 형태가 있어요. 3가지가. 효율적 시장이 이제 나눠질 건데 두 번째 효율적 시장이 구분입니다. 그럼 효율적 시장의 구분은 이제 이렇게 효율적 시장이 나눠지는 거야.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전부 다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뭐라고 냈냐면 효율적 시장은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구분된다. OX, 오, 효율적 시장은 구분되잖아 이렇게.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뭐에 따라서?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그게 최근에 시험 지문입니다. 근데 그런 것 내면 캐치가 안 돼. 뭔 말이지? 끝나고 안 배우는데? 안 배운 거라 다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찝어주면 안 배웠지. 언니 이거 배웠어? 안 배웠지. 책에 있는가? 언니 없잖아. 책에 다 있잖아.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책에 다 있잖아. 이게 공부라니까요. 공부. 이게 공부가 이렇게 힘든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효율적 시장은 구분됩니다.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됐지요? 자, 됐고 이제 이게 요거 이 부분하고 내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내고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거 내지도 않고 요 정상 이유도 내지도 않고
정상 이윤은 전부 다 가능. 그러니까 혹시 시험지에서 정상 이윤이 불가능하다, 그럼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무슨 중강성에서, 약성에서, 강성에서 정상 이윤 안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초과 이윤이 있다 없다 이걸 따지는 거지, 정상 이윤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다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기술적 분석이 뭐고 기본적 분석이 뭐고 내면 손에 장을 찍는다. 안 나와.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뭡니까? 기본적 분석이 뭡니까? 이런 거 안 낸다니까. 안 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기술적 분석이 뭐냐면 과거의 정보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 그럼 기술적 분석했다. 아, 과거의 정보 이용했구나 그 말이고, 기본적 분석은 현재의 정보까지 이용해서 분석했다. 그게 기본적 분석이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산다고 봐요. 그럼 무작정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A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사야 되고 떨어질 것 같으면 사면 안 되지. 그러면 A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하면 분석해 보겠다는 소리야. 분석해 보겠다. 그러면 A 회사의 과거의 정보만 가지고 A라는 회사의 과거의 영업 실적 등 이것만 가지고 주가를 분석한다. 이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A 회사가 과거의 영업 실적과 지금 현재 영업 실적 이런 것을 다 분석하겠다. 그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한다.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럼 기본적 분석이 무슨 뜻인데 안 내. 이제 의미만 알면 돼.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약성은 과거의 정보 반영되어 있고, 그럼 약성은 과거의 정보 반영됐으면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중강성은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됐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강성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분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데 무슨 분석이 필요합니까? 분석할 필요가 없지. 그럼 이제 이건 된단 말이에요.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무슨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강성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됐다. 이렇게 된다. 예? 그럼 정상 이윤은 쟁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초과 이윤이 쟁점이 될 건데, 이 초과 이윤을 다른 말로 초과 이윤은 정상 이윤을 보다 더 많은 이윤이라고. 이 초과 이윤을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그래. 초과하는 이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꼭 초과 이윤이랑 안 나오고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네요. 이 초과이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초과이윤이야. 그런데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됐으니까 강성효율적 시장에는 초과이윤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성효율적 시장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성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아니, 초과이윤이 존재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초과이윤이 존재한다. 근데 어떻게 속이냐면 이렇게 한다고. 강성효율적 시장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 이용한다 하더라도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정상 뭐 없다는 알겠어. 근데 초과이윤이 없는데 정상 이윤이 없다 하니까 너도 옳은 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틀린 말이야.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부동산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이 돼버리면 그러면 초과이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됐어요? 그럼 이제 약성 볼까요? 약성에서는 초과이윤이 있는 거 볼까요? 약성에서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요걸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 하시면. 그럼 약성에 있는 것은 과거하고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그 시장에 있는 것 가지고는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시장이 없는 거. 그러면 약성이 없는 게 현재의 정보가 없죠. 그다음에 미래의 정보가 없죠.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이 없다고. 기본적 분석. 그 약성이 없는 게 여기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럼 약성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용하면 그러면 초과이윤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중강성 볼래요? 중강성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중강성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그럼 중강성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기본적 분석을 해서는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고, 그러면 중강성이 없는 게 뭐예요? 미래. 그러니까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오로지 미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이윤 얻을 수 있는 거야. 초과이윤이 가장 중요하다.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가장 중요한데, 이 초과이윤은 세 개 중에서 하나는 없잖아요. 강성은. 그럼 두 개, 이거 모를 수가 없잖아요.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근데 이제 이거 다 아는데,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내면 다 아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내용이 크게 어려운 거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장난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중개사법처럼.
중개사법이나 할 수 있다 이런 거 속여야 되는데 개론에서도 속인단 말이에요. 내용이 별거 없잖아요. 이게 뭔 내용이 있어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속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 이제. 그럼 어떻게 속이냐. 아까 했잖아요. 새롭게 공개된 정보. 그럼 새롭게 공개된 정보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이 미래의 정보처럼 생각한다고. 공개됐다잖아요. 미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공개됐다? 그게 현재의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정보가. 예. 자, 그다음에 요 기본적 분석 그러면 생각나는 시장이 무슨 시장입니까? 기본적 분석 그러면 생각나는 시장이 중강성이라고. 기본적 분석 그러면 생각나는 시장은요. 중강성혈축 시장.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 머릿속은 기본적 분석 중강성혈축 시장 이게 딱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출제자가 속일 때 이렇게 한다고.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얻었다면 그 시장은 중강성혈축 시장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싸해요. 아 맞아. 중강성혈축 시장은 아니 기본적 분석은 중강성혈축 시장이지 이렇게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속이기 위해서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얻었다면 그 시장은 중강성혈축 시장이다 이렇게 출제해요. 옵니까 X입니까? X예요.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약성밖에 없어요. 약성밖에. 자, 그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기술적 분석을 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얻었다 그럼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뭐요? 약성혈축 시장이 봐봐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다음에 중강성혈축 시장이 여기는 없지만 이 기본적 분석 이 속에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이 속에 이렇게. 그러면 약성이든 중강성이든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강성혈축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 할아버지를 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주면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약성이겠지? 자기만의 생각이겠지? 이렇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있고 속아 넘어가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속할 것인가?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여기 효율적 시장이 3개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딜까? 그럼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떠한 정보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윤이 없다. 부동산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다. 그럼 강성이 되겠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초과이윤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한다.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미래 정보 이용해서 투기해서 초과이윤 얻고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 강성은 아니라는 소리지. 그럼 부동산 시장 어디입니까? 중강성. 아까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징에서 뭐였을까? 중강성혈축 시장 그랬잖아요. 중강성혈축 시장이다. 자, 여기 볼게요. 강성혈축 시장에서는 뭐가 없다 하면 돼요. 우수한 정보도 없고. 약성혈축 시장은 과거 정보만 반영돼 있죠. 그럼 약성혈축 시장은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 우수한 정보가 되는데 강성혈축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우수한 정보가 없고 우수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정보 비용이라고. 근데 강성은 우수한 정보 없으니까 정보를 빼낼 것도 없고 정보 비용도 존재하지 않고 초과이윤도 존재하지 않는다. 됐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강성에서 뭐가 있냐 없냐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요 3개 시장 중에서 아까 우리 처음에 완전 경쟁 시장 공부할 때요. 완전 경쟁 시장 공부할 때 수요자 공급자가 여러 명이다. 상품의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진입과 탈퇴가 자유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에 정보의 안전성 나왔거든요. 그 정보의 안전성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야. 그게 완전 경쟁이에요. 그러면 요 3개 시장 중에서 완전 경쟁 시장처럼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다. 즉 완전 경쟁 시장하고 딱 들어맞는 시장이 뭡니까? 광소. 그걸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봐요. 강성혈축 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이 가정에 가장 부합하다. 딱 들어맞는다 이 말. 딱 들어맞는다. 이해되고 있나요? 네. 요거 안 보이신 분들은 체계가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요 3번은 이런 거요. 3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가끔씩 나와요.
효율적 시장의 포함 관계입니다. 포함 관계. 그러면 약성 효율적 시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있어요.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반영돼 있고, 중강성은 과거하고 현재가 반영돼 있어요.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X.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약성을 포함하는 거죠. 강성은 앞에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럼 효율적 시장의 포함 관계는 중강성이 약성을 포함하고 강성은 전부 다 포함하고.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내면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다. OX, X. 자, 이제 한 꼭지 남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강성, 중강성, 중강성까지.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 중강성까지라면, 그럼 미래 정보 이용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미래 정보 이용한다면 초과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 나와요. 할당 효율적 시장. 자, 요 3번까지가 효율적 시장에서는 중요하고, 요 4번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4번은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할 건데, 여러분이 눈빛 보면 별로 좀 달갑지 않게 느껴져요, 4번이. 예? 근데 다행인 것은 실제는 그렇게 높지 않다, 4번은. 자, 결론은 이겁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요, 4번 이 부분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내는 게,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봐요. 그럼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물어봐. 왜 그렇습니까? 안 물어보니까, 그냥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될 수 있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안 물어보기 했잖아요. 그러면 된다. 그게 결론이죠. 결론. 자,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무슨 말인가 해볼게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할당 효율적 시장 개념을 설명할 건데 그 개념은 안 나온다고. 이런 개념이야. 하곡동이 개발된다고 그래요. 그럼 하곡동이 개발된다고 할 때 하곡동에 투자한 사람이건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건 돈을 똑같게 못 벌게 돼 있는 시장.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못 벌게 돼 있는 시장. 그게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 그러면 아까 우리 세 개 배웠는데 약성, 중강성, 강성에서 강성 효율적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야.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떠한 정보 이용한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가 없게 돼 있다고. 그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야. 자, 이런 거요. 하곡동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저는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투자하지 않았으니까 돈을 못 벌었죠. 여러분은 투자했어요. 투자하는데 그냥 투자한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돈이 1억 들어갔어요. 1억. 근데 그 정보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돈도 또 1억 벌었어요. 그러면 투자한 사람이건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건 돈 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된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 그러니까 1억을 벌었어. 근데 정보 비용도 1억이 들어갔어요. 비용 1억 들어가고 1억 벌었으면 번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그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야. 그 개념은 내잖아요.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버리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분산,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분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과소평가, 과대평가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여기 무슨 말인가 볼게요. 결론은 이겁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대평가되는 부동산, 과소평가된 부동산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무슨 말인가 볼게요. 요 과소평가됐단 말이 이 부동산이, 이 건물이 정상 가격이 10억입니다. 10억. 10억인데, 근데 거래된 가격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만약에 5억이 거래된다고 봐요. 이렇게. 이게 과소평가된 겁니다. 과소평가된 거라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중에서 누가 이익 보는 거야? 사는 사람. 사는 사람이 10억짜리 5억이 사니까. 이게 지금 과소평가된 거. 과소. 그럼 과소평가 돼버리면 사는 사람, 매수인이 초과이윤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렇게 과소평가된 분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요. 정상 가격은 10억인데 거래 가격이 20억이 거래돼요. 이렇게. 이게 과대평가된 거거든. 과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초과이윤 얻는 거야? 파는 사람이. 매도인. 여기 이제 과대평가야. 과대평가.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이해 됐나요? 이제 그럼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과소평가, 과대평가된 분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완전 경쟁 시장으로 할 겁니다. 그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인가 보자고 이렇게. 그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떤 게 완전 경쟁 시장이냐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어떤 게 완전 경쟁이냐면, 자, 제가 이 책상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책상 만들 때 원가가 5만 원이 들어가. 5만 원. 그 5만 원에 내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책상 만들 때 원가가 5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 판자 가격이 있을 것이고, 뭐 철근 가격이 있을 것이고, 볼트 가격이 있을 것이고, 내 인건비 있을 것이고, 그래서 5만 원이야. 생산비가, 원가가, 가격도 5만 원이야. 그게 완전경쟁 시장이야. 그러니까 완전경쟁 시장은 원가하고 가격이 똑같다고. 이게 완전경쟁 시장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 5만 원에 만들어서 원가가 5만 원 들어서 5만 원 팔면 내가 이익 본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지. 내 인건비 벌었지. 내 인건비 벌었죠. 그 인건비를 정상 이윤이라고 그래. 그럼 인건비를 초과해서 더 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경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내 인건비보다 더 많이 벌었다. 봐요. 내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 책상의 원가가 5만 원이야. 근데 7만 원 받았다. 그럼 2만 원 덤으로 더 번 거죠. 그걸 초과 이윤을 한다고. 초과 이윤. 그러면 내 인건비 포함해서 생산비가 5만 원인데 가격도 5만 원이다. 이렇게 된 게 완전 경쟁이라고. 그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산비만큼 가격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내 인건비 말고 덤으로 더 받은 게 초과이윤이야. 그럼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초과이윤이? 그러면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까, 아닙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됐으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초과이윤도 존재하지 않고 고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여기다 언제나 써줄 거야. 빨간 걸로 써야지. 빨간 걸로. O인가 X인가 보라고. O인가 X인가. 빨간 것은 중요 좀 있으면 빨간 걸로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빨간 걸 써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항상, 늘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OX. O입니다. O.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빨간 걸 썼을 뿐입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가, 그거 보는 거야. 결론.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결론이야, 결론.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의 시장이고, 그다음에 독점 시장 성격을 갖고, 그럼 이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가 보게요.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용이 있어, 없어요? 있지. 정보 비용이. 모든 정보가 공개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하곡동이 개발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곡동이 개발된다 하니까 제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빼냈어요. 그 정보 비용이 1억 들어갔어요. 1억.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하곡동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이익이 1억입니다. 이제 이걸 초과이윤이라고 그래요. 초과이윤. 그러면 정보 비용은 1억 들어갔고 초과이윤도 1억이면 돈 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2번. 정보 비용은 1억인데 이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이 10억입니다. 10억.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돈을 벌어버렸죠. 이러면 할당 효율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결론.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결론은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될 수도 있다. 됐지요? 자, 그럼 결론.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여기 지금 3번 빼고 이 4번, 이 4번분에서 가장 시험이 잘 나온 것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여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OX, X.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자,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봅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투기란 게 있을까, 없을까?
없지.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 비용 1억 들어가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번 돈도 1억이면 그러면 돈 못 벌었었는데 이런 일 누가 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할당일치 시장이 되면 투기는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2번처럼 정보 비용은 1억인데 정보 비용이 얻은 이익이 10억이라면 그러면 9억의 차익이 발생하거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투기해서 돈 벌고 아싸 좋지. 그럼 이렇게 되면 투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요거 이제 가끔씩 물어봐요. 지금 하고 있는 요 4번은 결론은 부동산 시장 할당일치 될 수 있습니까? 네. 그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존재하죠. 그 부동산 시장에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 이유가.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할당일치 시장이 돼버리면 투기가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할당일치 시장이 아니니까 투기가 있다는 소리야. 그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일치 못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일치 못하기 때문이다. 자, 다 끝났네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이제 물어보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이번 시간. 자, 그럼 여기 봐요. 다시.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일치 시장이다. 맞죠? 요거 잘 봐.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항상 늘 always 할당일치이다. 맞죠? 근데 이렇게 내면요. 할당일치 시장은 언제나 안정경쟁 시장이다. 언제나 안정경쟁 시장이다. OX, X, 이건 X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려워요. 물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그럴까? 왜 할당일치 시장은 언제나 완전경쟁 시장은 아닐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불안정인 시장도 할당일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당일치 시장은 언제나 완전경쟁이 아니라 할당일치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됩니까? 그렇지. 자, 이제 됐고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겠습니다. 자, 여기 OX 하면 자 끝나요. 이게 불안정인 시장도 할당일치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O. 독점 시장도 O. 부동산 시장도 O. 됐지요? 됐습니다. 자, 여기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일치 못하기 때문에. 할당일치 못하기 때문이다. 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거의 안 나와요. 요거는 이제 가끔씩 나오고.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정보 비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있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할당일치 못하기 때문이다. 할당일치 못하기 때문이다. 자,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이 정도 하시면 될 거니까. 자, 고생하셨고 쉬었다가 주택시장으로 가죠. 쉬었다죠.